자동차 비율에서 5%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받는. 안녕하세요. 테슬라의 주가가 막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되다가 몇 년 전부터 확 오르고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코로나 때 다시 내려갔다가 현재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를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주식에서. 물론 요 몇 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뭐 10배, 뭐 5배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주식이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은 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 제 생각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장주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산업이잖아요. 통신주를 보면은 통신주의 주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오르기도 하고 뭐 내리기도 하고. 근데 이걸 변동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장주라는 것은 이 산업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주가를 계속 끌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금의 노이즈만 있어도 확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상쇄되면 다시 올라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잘 타려고 하면 뭐 타겠지만 그거는 트레이딩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고, 장기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노이즈가 나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테슬라라는 만약 기업에 확실한 가치를, 미래 가치를 봤다라고 하면 매달 뭐 100만 원씩이라도 이 주식을 한 달마다 계속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노이즈가 나타나서 확 폭락했을 때 뭐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산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집행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복리 가치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동성을 줄이려면, 내 계좌의 변동성을 줄이려면 테슬라라는 회사만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하청업체, 뭐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을 산다던가, 자회사격으로 이제 분류되는 뭐 솔라시티 같은 걸 산다던가, 뭐 혹은 스페이스X를 나눠 담는다던가, 그렇게 우리가 변동성을 조금 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산업에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뭐 20%, 20%, 20%, 20%에서 이렇게 80%의 비중을 담고 뭐 20%는 현금 비중을 가져간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확신이 든다 그러면 뭐 여기다 몰빵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리스키한 방법이죠.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했을 경우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뒤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계좌의 변동성이 적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한 종목만 담았을 때는 이 주가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뭐 투자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봐야 11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거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산업을 나눠서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것.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유명한 투자회사라고 해서 전부 다 의견이 통일될 수 없는 거고, 뭐 유명하지 않은 회사라고 해서 투자 의견이 안 맞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왜냐면 항상 투자회사의 의견은 그 순간에 아까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신중하게 이 사람들도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회사에서 이렇게 매도하라고 투자 의견인데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흔들려서 판다는 거죠. 근데 이걸 팔라고 분석한 사람도 결국에는 어떤 애널리스트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석하고 본인 자체의 신념이 중요한 것이지, 대형 투자 회사 의견을 따라간다 그래서 모두 돈 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형 투자 회사의 의견을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한번 분석해보는 정도의 용도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사고 팔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팔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찾아보는 데 의미를 둬야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내 계좌는 내가 관리하니까, 내 돈은 누가 맡아서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저는 뭐 대형 투자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없다, 다 똑같이 사람이 운영하는 데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사라 말라라고 뭐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단순히 저는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를 분석한 거지, 사람들한테 지금 사라, 지금이 저가다, 지금이 고가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아까 말한 제가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면 테슬라라는 주식이 어느 정도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술 혁신이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최소한 5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월마다 1년에 12번씩 계속 회사에서 내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 그러면 뭐 100만원, 150만원을 집행한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고 가져가야지, 단순히 지금이 최저기다라고 해서 갖고 있는 돈을 현재 다 지금 주가에 넣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이슈로 떨어졌을 때 뭐 자산에 뭐 20%를 넣는다던가 하고, 그 다음부터 적립식으로 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넣는 흐름으로 가면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 아닐까. 어쨌든 현재 2020년에 살고 있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은 뭐 2040년, 2050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일론 머스크라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투자하라 그러면 테슬라는 전체 자산에서 20%, 그리고 나머지는 태양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 20%,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파워월 20% 넣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AR, 이 AR 비중을 20%로 가져갈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AR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지금 2021년에 구글에서는 구글도 나오고 애플에서도 이 스마트 글라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똑같은 안경인데 이 안경 하나로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대체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안경으로 전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AR도 분명히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구글에서도 이 AR 분야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애플에서도 이 AR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 솔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핫한 이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도 이 AR 관련주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테마주를 형성하고 그 관련 산업들이 분명히 한 번은 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산의 20%를 AR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나머지 20%는 제 생각에는 현금 보유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장기 투자를 할 때 항상 지키는 원칙인데,
20%의 현금은 항상 비축해두고 어떤 투자에 대해서 적기의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20%의 현금으로 그때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포트폴리오에는 계속 내가 일정 자산을 월마다 생기는 수입으로 계속 분배해서 이 나머지 80%를 골고루 나눠주고 20%의 현금은 계속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저는 전체 자산을 운용하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제가 앞서 말한 그런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에서 파생되는 많은 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고 검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말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더 수치까지 열심히 찾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